나는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다. 내 회사의 신제품 발표회. 수많은 언론과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성공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연단에 섰다. 내 이름은 민태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젊은 CEO. 내 나이 40. 나는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돈, 명예, 능력. 이 모든 것을 나는 나의 힘으로 이뤄냈다. 연설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2명의 아이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다. 아이들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멈칫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 같았다. 그들은 검은 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마치 내 눈을 그대로 복사한 듯 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내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나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남자아이가 먼저 말했다. 아빠. 여자아이도 따라 말했다. 아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빠라니. 내게는 아이가 없다.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아이는 계획에도 없었다. 나는 그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마치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다. 그들은 정말로 나와 똑같이 생겼다. 특히 그들의 눈, 코, 인매는 나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나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들의 시선에 압도당했다. 나는 그저 멍하니 2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때 한 여자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다. 그녀는 2 아이의 손을 잡고 급히 그들을 데리고 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당황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내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길을 잃어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빠르게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빠라니.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왜 나와 똑같이 생긴 걸까? 나는 그날 이후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다. 나는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나는 사랑을 잃고 행복을 잃고 나의 영혼을 잃었다. 나는 성공을 위해 달리는 기계가 되었다. 나는 밤낮 없이 일했고 나의 삶은 오직 회사와 일로만 가득 차 있었다. 나는 20대 때 한 여자를 사랑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민. 그녀는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등불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우리의 관계를 반대했고 우리는 결국 헤어졌다. 그녀는 내게 이별을 통보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살았고 그 슬픔은 나를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내 감정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썼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나는 성공의 정점에 있었지만 나는 마치 살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기계처럼 일하고 숨만 쉬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런 내 삶에 2 아이가 나타났다. 그들은 나의 죽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내가 잃었던 순수함과 따뜻함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비서에게
그 두 아이와 그들의 엄마에 대한 정보를 모두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들이 내 인생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들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들을 보고 싶었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빠가 되고 싶었다. 이틀 후 비서실장이 내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서류를 열어보았다.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두 아이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아. 나이는 32살. 그리고 두 아이의 이름은 민지훈과 민소연. 지훈이는 남자아이, 소연이는 여자아이였다. 그리고 나는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나의 첫사랑 한지민의 동생이었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나는 한지민과 헤어진 후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동생이 내 앞에 나타났고 내 얼굴과 똑같이 생긴 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한지민이 죽었다는 사실도 서류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녀의 죽음은 나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사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나는 한지아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는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집 주소를 찾아갔다. 그녀의 집은 작고 오래된 아파트였다. 나는 그녀의 집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한지아 씨,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녀는 아이들을 내 뒤로 숨겼다. 당신이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이들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을 말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그녀는 나를 경계했다. 그녀는 내게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아이들은 나를 보며 신기해했다. 그들은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나는 그들의 눈을 보며 그들이 나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아이들이 나의 아이들입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언니 한지민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보고 싶었고 나의 아이를 갖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아이를 만들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녀의 사랑이, 그녀의 절박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들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언니가 당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한지민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사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나는 지아 씨에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아닙니다. 아이들은 저의 행복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나는 지아 씨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녀의 솔직함에 끌렸고 그녀의 절박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 함께 삽시다. 당신과 아이들이 나의 가족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아 씨는 나의 제안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나의 진심을 전했다. 나는 그녀와 아이들이 나의 삶에 들어와 나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내 제안에 한지아 씨는 망설였다. 그녀의 눈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이 될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과 아이들은 나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의 삶에 들어온 유일한 빛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진심을 느꼈고 결국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한지아 씨와 아이들은 나의 집으로 이사왔다. 내 집은 크고 화려했지만 늘 차갑고 공허했다. 아이들이 들어오자 그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작은 발소리,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소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나는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달려왔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나는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그들의 작은 발을 보며 나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이들에게서 내가 잃었던 순수함과 따뜻함을 되찾았다. 아이들은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그들이 나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한지아 씨는 나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나의 옆에 있었다. 그녀는 나의 마음을 읽는 듯했다. 내가 힘들어할 때 그녀는 내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고, 내가 기뻐할 때 그녀는 내게 미소 지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 나는 한지아 씨에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저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삶에 들어온 유일한 빛입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그녀는 나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한지아 씨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녀와 아이들이 나의 삶에 들어온 후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말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아픔을 공감했다. 그녀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손을 잡고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나의 차가운 심장을 녹여주었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울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아내에게서 느꼈던 따뜻함을 다시 느꼈다. 나는 한지아 씨와 아이들이 나의 삶에 들어온 후 나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랐다. 나는 한지아 씨와 아이들이 나의 삶에 들어온 후 나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랐다. 내 삶에 들어온 세 사람과의 시간이 쌓여가면서 나는 잊고 지냈던 감정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무미건조한 삶을 살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녁에는 한지아 씨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했다. 나는 그 작은 일상들이 내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아이들이 잠든 밤에 나는 한지아 씨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언니인 한지민과 많이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지민의 눈빛에는 늘 슬픔과 미련이 서려 있었지만 지아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언니와 많이 닮았군요. 그런가요?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언니는 마지막까지 나를 그리워했습니까?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가 나를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사과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한지아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한지민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사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녀를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의 이기심에, 나의 어리석음에 후회했다. 나는 나의 첫사랑을 잃고 나의 행복을 잃었다. 한지아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언니에게 사랑을 주었고 언니는 당신에게서 행복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그녀는 나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힘을 얻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나의 솔직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힘을 얻었고,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한지아 씨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아픔을 공감했다. 그녀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손을 잡고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나의 차가운 심장을 녹여주었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울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아내에게서 느꼈던 따뜻함을 다시 느꼈다. 나는 한지아 씨와 아이들이 나의 삶에 들어온 후 나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랐다. 나는 한지아 씨와 아이들이 나의 삶에 들어온 후 나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랐다.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지자 외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한지아 씨와 아이들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인정했고 그들과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놀랐다. 냉정하고 차갑던 민태준이 갑자기 한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으니 그들의 의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온 것은 나의 삼촌이었다. 그는 회사의 최고 고문이자 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나를 보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태준아,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 여자는 누구고 아이들은 대체 누구냐? 네가 이렇게 철없이 행동해서야 쓰겠니? 나는 삼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삼촌, 그들은 나의 가족입니다. 지아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이들은 나의 아이들입니다.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라니. 그 여자가 너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 너의 돈과 명예를 노리고 접근한 것 아니냐? 삼촌의 말에 나는 분노했다. 그는 나의 진심을 믿지 않았다. 그는 나의 행복을 믿지 않았다. 그는 오직 나의 돈과 명예만을 생각했다. 삼촌, 지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행복이라니, 너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행복을 쫓을 셈이냐?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물려주신 이 회사를, 너의 가문을. 삼촌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나는 서연 씨와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한지아 씨는 나의 서재를 찾아왔다. 그녀는 나의 눈을 보며 말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제 존재가 당신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나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삶에 들어온 유일한 빛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내가 잊고 지냈던 감정,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감정. 사랑.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삼촌은 당신의 후계자입니다. 그분의 의심을 풀지 못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내게는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나의 품에서 울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의 아픔과 불안, 그리고 내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삼촌을 집무실로 불렀다. 삼촌, 어제 일은 내가 사과하마. 그리고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습니다. 나는 삼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한지아 씨와 결혼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사업적인 계산이나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삼촌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눈에서 진심을 읽은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결정입니다. 만약 삼촌이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는 회사를 떠날 것입니다. 나는 삼촌에게 나의 선택을 강요했다. 나는 나의 오랜 가족인 삼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사랑을 위해 나의 선택을 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 속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한지아 씨와 아이들을 선택했다. 나의 가족을 선택했다. 삼촌은 내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태준아, 너는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물려주신 회사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삼촌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나를 키웠고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사랑을 위해 나의 결정을 내렸다. 삼촌, 저는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행복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지아 씨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나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말에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의 눈에서 나의 진심을 읽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삼촌에게 전화했다. 삼촌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삼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나는 한지아 씨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너 때문에.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삶에 들어온 유일한 빛입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그녀는 나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삼촌이 내게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태준아, 나는 아직도 네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삼촌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나는 삼촌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삼촌. 언젠가 삼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삼촌을 믿습니다. 삼촌은 저의 가족입니다. 삼촌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나는 그에게서 신뢰를 얻었다. 나는 삼촌과 함께 한지아 씨와 아이들을 만나러 갔다. 삼촌은 한지아 씨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한지아 씨는 삼촌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그녀는 삼촌에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조카를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의 조카는
좋은 분이십니다. 삼촌은 한지아 씨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는 한지아 씨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나는 삼촌과 한지아 씨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관계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한지아 씨와 아이들과 함께 나의 사랑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는 그녀와 아이들과 함께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삼촌과의 갈등이 해결된 후 나는 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딸은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딸이 여전히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딸을 잃어가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한지아 씨에게 말했다. 내 딸이 너를 오해하고 있어. 네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지아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나의 불안감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며칠 후 나는 한지아 씨와 함께 딸을 만나러 갔다. 딸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한지아 씨에게 미소를 보였다. 딸은 한지아 씨에게 말했다.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빠는 오랫동안 혼자였으니까요. 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딸은 나를 이해해 주었고 한지아 씨를 받아들여 주었다. 나는 딸과 한지아 씨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서로에게 힘을 주었다. 나는 한지아 씨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와 아이들과 함께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한지아 씨에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한지아 씨는 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나의 불안감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지아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서로에게 힘을 주었다. 나는 한지아 씨에게 나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나의 솔직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힘을 얻었고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한지아 씨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아픔을 공감했다. 그녀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손을 잡고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나의 차가운 심장을 녹여주었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울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아내에게서 느꼈던 따뜻함을 다시 느꼈다. 다음 날 나는 딸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편지에 나의 모든 진심을 담았다. 나는 딸에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한지아 씨와 아이들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썼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딸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아빠는 행복하고 싶다. 아빠의 행복을 위해 너의 이해를 구한다. 며칠 후 딸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빠의 행복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딸의 편지는 내게 큰 위안을 주었다. 나는 딸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에 감사했다. 나는 딸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다. 나는 한지아 씨와 아이들과 함께 나의 사랑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딸의 편지를 받은 후 나는 한지아 씨와 아이들과 함께 딸을 만나러 갔다. 딸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한지아 씨에게 미소를 보였다. 딸은 한지아 씨에게 말했다.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빠는 오랫동안 혼자였으니까요. 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딸은 나를 이해해 주었고 한지아 씨를 받아들여 주었다. 나는 딸과 한지아 씨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서로에게 힘을 주었다. 나는 한지아 씨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와 아이들과 함께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한지아 씨에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한지아 씨는 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나의 불안감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났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평범한 연인들처럼 지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작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우리는 함께 낡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녔고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나는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그들의 작은 발을 보며 나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이들에게서 내가 잃었던 순수함과 따뜻함을 되찾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을 얻었고 서로에게 힘을 얻었다. 나는 한지아 씨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와 아이들과 함께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한지아 씨는 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나의 불안감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한지아 씨와 아이들과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했다. 나는 한지아 씨를 나의 아내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회사 전체 이사회에 우리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이사들은 반대했다. 그들은 나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한지아 씨를 돈과 명예를 노린 여자로 치부했다. 나는 그들의 반대에 굴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지아 씨는 나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내가 오랫동안 잃었던 행복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말에 이사들은 웅성거렸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과 불신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사랑을 위해 나의 결정을 내렸다. 그날 저녁 나는 한지아 씨에게 말했다. 우리 결혼합시다. 당신이 원했던 대로.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당신에게 프로포즈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터무니없는 제안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눈에서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픔을 공감했고 당신의 솔직함에 끌렸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나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한지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연회장 대신 우리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작은 레스토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우리의 결혼식에는 가족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다. 나의 딸과 삼촌도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들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한지아 씨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나는 딸과 삼촌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식 날 나는 한지아 씨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나의 삶입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당신과 함께 나의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지아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저의 삶입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눈빛에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와 아이들과 함께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따뜻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거대한 집 안에서 각자의 공간에 머물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아저씨를 경계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아빠라고 부르며 나의 무릎에 앉아 장난을 쳤고 나는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내 집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찬 진정한 의미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한지아 씨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다. 그녀는 내가 만들어준 작은 정원에서 꽃을 돌보고 나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그녀는 나의 삶에 들어와 나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배웠고 나는 그녀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한지아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나는 그녀의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갔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안을 얻었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함께 싸웠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함께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터무니없는 제안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눈에서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픔을 공감했고 당신의 솔직함에 끌렸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지아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저의 삶에 들어와 저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유일한 빛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눈빛에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와 아이들과 함께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글로 남겼다. 나의 삶의 기록,
나의 사랑 이야기, 나의 고독과 나의 행복. 나는 이 글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되찾았는지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나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다.